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우리 에코프로 오늘 장 초반에는 무려 5%대까지 급등을 보여주다가 결국은 이제 저가 마감을 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는데, 하지만 이제 최근 흐름을 보면 확실히 뭐 이때 횡보를 할 때나 최근 강하게 하락을 했을 때 모습보다는 상당히 지금 탄력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못 올라가서 안달이 난 것처럼 장 초반에는 엄청 강한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좀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나오는 이 음봉들은 이제 3거래일 급격하게 오른 거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술적 조정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결론은 하나라는 겁니다. 이 조정을 거치고 나면 강력한 다음 추세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자, 저는 오늘 시장 전체 흐름을 보면서 오늘 에코프로는 조정이 나왔지만 이 다음 상승에 대해 더욱더 확신을 했다는 거죠. 확신.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제가 좀 세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먼저 코스닥과 에코프로는 동기하기 때문에 코스닥이 언제부터 다시 급등을 만들지 그 시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오늘 왜 하락을 했으며 지금 세력들이 만드는 이 에코프로의 패턴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패턴에 대한 설명도 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현재 2차 전지 산업은 어떤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지까지 오늘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에코프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적어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에코프로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시간과 정성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제가 어제 이제 영상을 통해서 분명히 짚어드렸던 그 시나리오는 뭐냐면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현재 뭐 삼성전자와 그리고 하이닉스가 역대급 수급 쏠림이 나오고 있지만 이 안에서는 이미 로봇주들로 스마트머니가 이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현대오토웨브도 보란듯이 엄청나게 급등을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다음 시나리오를 말씀드린 게 뭡니까? 바로 이 2차 전지, 결국 이 수급이 2차 전지 쪽으로 흘러갈 거다. 뭐 전고체 배터리, 뭐 ESS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파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구조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여전히 세력들은 이 큰 그림 속에서 이 수면 밑에서 착실하게 그 흐름을 진행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진행.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더욱더 이 에코프로 다음 방향성에 좀 확신을 했다라고 대놓고 좀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제가 이 지루한 조정이 나올 때 그리고 하락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를 했던 게 코스닥의 소외주의 순환매였죠. 소외주의 순환매. 그러면서 에코프로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많이 했지만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게 바로 바이오 섹터예요. 바이오 섹터. 근데 지금 오늘 바이오 섹터 어땠습니까? 정말 전체적으로 대폭등 기록을 해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거대한 자금의 흐름을 보면서 그러니까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코스닥을 완전히 폭등을 시키겠다는 이 세력들의 의도 그리고 이 정부의 의지를 오늘 우린 다시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코스닥 시장 오늘도 눌리긴 했지만 절대 이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죠. 다음 차례는 반드시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아니 코스닥을 올릴 거라면 오늘 뭐 대장주인 에코프로는 왜 밀렸냐라고도 의문이 드시겠지만, 자, 여러분, 절대 이 에코프로라는 기업 자체의 문제로 오늘의 하락이 발생이 된 건 아니죠. 철저하게 오늘 발생한 시장의 특징은 수급적 특성 때문이었다는 거죠. 바로 오늘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2배 ETF가 출시가 됐죠. 오늘의 이 전체적인 하락 시장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레버리지 이 ETF의 구조적 메커니즘을 좀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건데, 자, 이 상품들은요, 기초자산이 오르면 이제 장 마감 직전에 2배이기 때문에 배율을 2배로 강조로 맞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더 사야 되는 그 구조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운용사들은 장 마감 시점까지 바로 삼성전자와 그리고 하이닉스를 무조건 오늘 기계적으로 좀 채워야 되는 구간이었다는 거예요. 또 오늘은 이 두 종목에만 정말 수급이 미친 듯이 집중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대장주인 에코프로를 비롯한 다른 종목들은 들어갈 돈이 순식간에 완전히 마르는 구조가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 조정이란 게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이제 영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일시적 현상이다.
결국 이 무리한 리밸런싱이 끝나고 나면 시장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순환매에 대한 구조로 회귀를 한다는 거죠. 그걸 보여준 게 오늘 바이오의 급등입니다. 바이오의 급등. 에코프로의 하락은 뭐 종목의 악재가 아니라 지금 시장 구조상 어쩔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 일시적 눌림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눈여겨봐야 될 핵심은 뭐냐면, 그래서 에코프로가 오늘 밀렸냐 안 밀렸냐가 아닙니다. 이번 하락 속에서도 견조하게 지켜냈는가, 우리가 보는 맥점은 지켜줬는가, 이런 것들을 보셔야 한다는 거죠. 차트를 보시면 에코프로 여전히 바닥권에서 현재 반등 이후에 제가 잡아드린 이 맥점 라인대에서 이탈이 발생하지 않고 현재 아주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즉 현재 제가 보는 이 거대한 상승 흐름은 꺾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렇다고 해서 내일 바로 V자 반등 형태로 날아가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그 시나리오가 있죠. 그러니까 5월달과 6월달은 이제 좀 지루하게 좀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될 건데, 세력들이 이 바닥을 다지는 것 자체가 이 다음 폭등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리를 정교하게 세팅하는 구간이에요. 세팅하는. 지금 이 코스닥 시장은 사실상 우양하려고 하면 명분이 되게 넘쳐나요. 그들은 그저 지금 이 완벽한 타이밍과 그 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조만간 이제 그 타이밍이 발생하면 에코프로 역시 뭐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여기서 더 엄청난 수급의 형태가 진행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분을 좀 말씀드리면, 바로 7월 달에 발생하는 세부안들이 확정이 되는 바로 코스닥 승강제죠. 승강제. 자, 이게 왜 에코프로한테 대형 호재가 되는지 지금부터 좀 집중해서 들으세요. 아직 아래에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지금 코스닥의 시가총액은 이제 수조 원짜리 뭐 대형 우량주들도 있지만 당장 이제 상장 폐지를 걱정해야 되는 부실 기업들도 있어요. 그죠? 뭐 동전주나 이런 애들. 우리 지금 이 코스닥은 1,800개에 대한 기업으로 현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정부와 거래소가 현재 이렇게 만들어진 단일 체제를, 자, 1부, 2부, 3부 이런 식으로 3개 리그로 쪼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실적, 시총, 지배구조 같은 성적표에 따라서 승격을 시키느냐 아니면 다운을 시키느냐, 이런 승강제가 도입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각 리그를 체크를 해보면, 자, 일부 프리미엄 리그는 코스닥을 대표한 이제 초우량 대형주 중심으로 구성이 됩니다. 당초에는 170개, 최근에 이제 100개 안팎으로 아주 타이트하게 압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죠. 자, 이 일부 리그가 만들어지면 관련 지수와 그리고 대형 ETF 상품들이 시장에 대거 출시가 될 예정이라는 거죠. 자, 오늘도 보셨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ETF 출시되고 나서 또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줬죠. 그러한 수급 쏠림이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부 리그에서는요. 자, 2부 스탠더드 리그는 일반 중견, 중형 상장사들, 그러니까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2부 리그를 설정을 하는 거고, 자, 3부 리그는 부실한 기업이나 1,000원 미만의 흔히 말하는 동전주들 있죠. 얘네들이 유배가 당하는 곳이 바로 3부 관리군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왜 이렇게 1부, 2부, 3부 리그를 나누냐 이겁니다. 이 속내를 뚫어봐야 되는 건데, 자, 그동안 코스닥에서 이제 덩치가 좀 크다 싶으면은 다들 개미들을 버리고 어디로 이동을 합니까? 바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에코프로모티도 계속 이야기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부가 초우량급들 종목들은, 그러니까 일부 리그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러니까 코스피로 도망가지 말고 그냥 일부 리그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관과 뭐 연기금 이런 패시브 자금들을 자기들이 집중적으로 쌓아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에코프로도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이죠. 네, 3등. 그러니까 이런 1, 2, 3등 업체, 뭐 4등 업체 이쪽으로 이제 엄청난 패시 자금들을 쌓아주겠다라는 거죠. 사실도 명확하게 지금 잡혀 있는데, 자, 일단 이제 당장 6월에는 이제 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할 겁니다. 그리고 7월달 3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이제 최종 개편안을 확정을 하고 공식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제도를 가동하고 시행은 언제 하냐? 바로 10월에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죠. 뭐 에코프로 제가 말한 대로 몇 부 리그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압도적인 1부 리그의 종목이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뭐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은 우리가 포트에 담아놓을 필요가 있어야 된다고 목이 터져라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 수급도 명확하게 달라졌죠. 네.
집중적으로 들어온 외국인, 기관까지, 거기에 연기금까지도 최근에는 다시 매수 유입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정부 정책에 맞춰서 움직이는 이 연기금까지도 지금 2차전지 이 대장주들로 다시 돈을 싸들고 복귀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는 건 개인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 정교하게 좀 패턴을 그려보면, 지금은 이제 완벽하게 어떤 흐름이냐면 저점끼리 연결을 했을 때 상승 깃발형이죠. 상승 깃발형. 자, 깃발형 패턴은 세력들이 주가를 무섭게 우상향을 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제 끈질기게 붙어있는 개인 투자자들을 아주 잔인하게 털어줄 때, 그럴 때 나오는 패턴이에요. 자, 상승 이후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저점을 서서히 낮추는 형태로 그려버리기 때문에 웬만한 개인 투자자들은 이 저점이 깨지는 구간, 우리가 보통 저점 이탈하면 손절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 조정에 대한 공포의 구간을 이기지 못하고 대부분 다 털려 나간다는 거죠. 이 구간이 되겠죠. 자, 그럼 세력들은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하단 라인대에서 물량을 야금야금 받아먹으면서 주가를 바로 지금처럼 상단 채널까지 한 방에 끌어올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돌파를 하기 전에, 채널을 돌파하기 전에 한 번 더 이렇게 흔들기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유유히 돌파의 흐름으로 간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시기적으로도 패턴적으로도 여러 가지 스케줄적으로도 상당히 소름 돋게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불과 올해 1월 달만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 이 1월 달의 상승은 누가 만들었죠? 정부가 발표한 이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을 시작으로,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급등이 나온 겁니다. 자, 현재의 V자 반등 누가 만들었죠? 네, 국민성장펀드가 출시되자마자 단 10분 만에 완판을 기록을 했죠. 즉 정부가 개입을 하는 그 순간에서는 항상 폭등을 만들어 줬다라는 거죠. 자, 바로 이 다음에 이어받을 부제가 바로 7월에 이제 확정이 되는 정부의 코스닥 승강제 정책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세력들은 완벽한 깃발형 패턴을 지금 완성을 하고 다음 대세 상승을 지금 완벽하게 현재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에코프로 제가 바닥 라인인 7만원 구간 그리고 9만원 구간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맥점을 짚어드리고 매집하시라고 목이 터져라 외쳐왔고, 지금 역시도 이 하락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네, 변함없이 강단 있게 매집 구간이 오면 제가 자신 있게 매집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정말이지 6개월 동안 정말 단 하루도 빠짐없이 현재 이 에코프로의 영상을 채널에 계속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멘트를 잡아드리고 있는 거죠. 제 기준과 그리고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매번 증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이 하락 조정에서도 제 말에 대해서 또 반신반의하다가 미처 추가 매수를 하지 못하신 분들, 혹은 에코프로를 새로 진입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느 타이밍에서 우리가 손가락을 움직여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세력들이 진입한 완벽한 시그널이 발생하면 그럼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매수해 갈 수 있도록 제가 정확하게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이번 세력들의 마지막 매집 신호 절대 놓치지 않고 바닥에서 현재 함께 잡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수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계속 매수에 대한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는지, 앞으로도 더한 이 과열 파동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만 여러분이 참고를 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피롭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차트입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정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9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래서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1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